네, 이번 시간에는 그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 영상 촬영에는 이제 드론 영상 촬영 전문가이신 백남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아마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고, 실제 이 드론 영상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실습은 우리 11월 달에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깔고 직접 같이 실습을 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 드론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게 된 백남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드론을 갖고 있다면 상공에서 이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추수 시즌에 추수를 마친 논두렁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밭에서 한참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강원도에 요즘은 서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퍼들의 모습을 바다 위에서 담았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사려니 숲의 모습을 부감샷으로 촬영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의 모습입니다. 높이 한 250m 정도 높이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속리산 그 보온에 있는 말티고개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12구비의 이 도로를 전부 촬영하려면 한 300m 이상, 35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촬영한 거는 150m 정도 높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테니스 코트나 인조 구장에 아이들이 누워있어 재미난 모습들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진은 외국 작가들이 촬영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멋지게 연출해낸 사진들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2017년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드론이 우리 가족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드론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캠핑도 많이 다녔고 산과 바다로 여행도 많이 갔어요. 저도 여행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는 새 드론을 사셨습니다. 새 드론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더 깨끗하고 더 예쁜 세상을 보여줍니다. 됐어.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합니다. 가족과 함께 드론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빠는 새 드론을 사셨습니다. 아, 이거 언제야? 네. 앉아, 괜찮아. 편하게 앉아. 응. 잔잔하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드론쇼 코리아 대상작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랑을 소재로 잔잔하게 감성을 건드리는 잘 만든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올해 남해에서 드론 영상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보시죠. Seasons fall in the right time. Gather thoughts on a winter night. We hold on tight. See the world through different eyes. I see the world in a different light. And it changes everything. It changes everything. Swear I'd put up a good fight. Would it rest neither day or night? Oh, I won't let you go. I see the world through different eyes. I see the world in a different light. And it changes everything. It changes everything. And it changes everything. 세련되게 잘 만들었죠. 음악 선정부터 스토리 끌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주제의 적합성, 완성도, 창의적인 면에서 아주 좀 잘 세련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드론이 출몰해서 공항이 폐쇄되고 김포공항으로 돌렸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드론의 폐해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뉴스를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원격 비행 장치 드론을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뚝 떨어진다면 황당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드론 사건.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선루프가 돌에 맞은 것처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뛰어나와 봤는데 막 실조각 같은 게 있어갖고. 차 위로 떨어진 물체는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선루프와 오른쪽 문이 부서져 수리비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린 드론인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무게 7kg 이상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용, 입문용 그런 드론 같은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어서 그냥 확인하기 힘들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까지 분석했지만 드론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흔치 않은 사고다 보니 보험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아니고 뭐 일부러 고의로 뭐 누가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자기네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뿐 아니라 사고가 난 지역은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하지만 역시 부과할 대상이 없는 상황. 임 씨는 사고 사진을 최근 인터넷에 올렸고 네티즌의 도움으로 드론 고유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임 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다치고 폭발까지 할 수가 있다니까 믿을 만한 제품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값이 저렴해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드론 조종은 이제 흔한 놀이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속도가 빨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30대 직장인은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막으려다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드론 날개를 둘러싼 안전가드가 너무 짧아 빠르게 회전하는 날개가 날카로운 흉기가 된 겁니다. 스톱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얼굴 쪽으로 날아와서 막아야 되니까 손으로 이제 갖다 대는데 이제 프로펠러에 손을 비게 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취미나 레저용 드론 20개를 조사했더니 안전가드가 짧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65%나 됐습니다. 배터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쓰이는데 40%의 제품이 보호 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이 조정거리를 벗어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때 경고음 기능이 없어 갑자기 추락해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뒤늦게 드론 본체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드론 배터리 충전 시 꼭 옆에서 지켜 있어야 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옆에서 충전 완충될 때까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밤중에 고층 아파트 사이로 드론을 띄워 몰래 주민들 사생활을 찍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드론이 추락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는데 불법 촬영된 영상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야 시간 드론은 몇 차례 날아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갑자기 아파트 테라스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추락해 부서진 드론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면서 달아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드론과 컴퓨터 등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판매 목적으로 이 같은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의무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과 공항 관제권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150m 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종자의 가식 거리 범위 내에서 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 비행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0.03% 이상은 과태료 및 범칙금 대상입니다. 드론을 시동을 건 후에 배터리 잔량 등 통신 상태 점검 등을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은 반드시 관계 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비행 승인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촬영 전에 내가 있는 지역이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촬영할 장소에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보기 위한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 앱에 Ready to Fly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감사의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했습니다. Ready to Fly 앱에서는 여러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지구 자기장 지수 3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빨간 선이 기준치를 오버한 선이 되는데요. 자기장 지수 5 이상일 경우에 통신 교란이라든가 GPS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라는 그런 안내 사항입니다. Ready to Fly는 여러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한 곳에 촬영할 위치에 비행 금지 구역인지 제한 구역인지 어떤 공역인지 볼 수 있는 범례 버튼이 있고요. 현재 바람, 기온, 날씨를 볼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항 구역인지 현재 위치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지역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 검색 기능이 있고요. 그 검색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해당 지역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의 무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실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승인 신청서와 촬영 허가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앱을 활성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현재 위치에 공역 관련된 것, 지금 유한대학교를 한번 눌러보면 유한대학교는 관제권 내에 있다는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드론 원스톱을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드론 원스톱 포털 서비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서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신청 메뉴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요. 비행 승인 신청, 맨 마지막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까지 최장 6개월까지 해야 되고요. 촬영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 목적을 누르면 우리는 사진, 영상 촬영을 눌러야 됩니다. 주소 검색을 해서 비행할 위치를 칩니다. 유한대학교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주소가 나오고 그거를 입력을 합니다. 유한대학교를 치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좌표 값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초기에 100m로 되어 있는데 이걸 1km로 바꾸게 되면 도면이 확대가 되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여기선 담당자가 부여되는데요. 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안전운항과의 이양미 씨가 되겠습니다. 비행 계획을 설정을 하면 이 비행 구역 설정 오른쪽에 빨갛게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행 계획은 기간을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로 잡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비행 목적은 사진 및 영상 촬영, 비행 구역은 유한대학교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반경 1000m, 고도는 150m,
이렇게 설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 장치 항목입니다. 드론이기 때문에 무인 멀티콥터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드론의 모델과 형식을 적습니다. 제작자 회사를 적어야 되고요. 규격은 이쪽 날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대각선의 그 길이를 적고 스펙에 나와 있는 무게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소유자와 전화번호를 적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자 사항입니다. 드론을 날릴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생년월일, 주소, 자격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과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양식은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증명서가 있는데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만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아마 이게 신고증명서도 파일을 업로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비영리의 12kg 이하의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재원 및 성능표, 사진 포함한 이 서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행 승인 신청이 끝났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신청 메뉴에 누르시면 맨 밑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 란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촬영 허가에서도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같고요. 주소 검색을 통해서 비행할 위치를 집어넣고 그 주소가 뜨면 그 촬영 구역 내에 반경 몇 미터를 할 것인지 고도는 몇 미터에서 할 것인지 고도를 입력을 하면 피트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밑에 순항 고도는 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64피트를 넣고 항속은 촬영은 보통 10km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km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군 담당자가 뜹니다. 비행 승인 신청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운항과 담당자가 뜨지만 군에서는 정보과나 보안과의 담당자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설정이 끝나면 이쪽에 오른쪽에 빨갛게 1이 뜨죠. 이것도 역시나 10개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비행 승인 신청은 6개월이지만 촬영은 한 달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교 교육용 영상 촬영 이거는 입력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형식 모델, 제작자, 규격, 촬영 구분, 동영상, 촬영 장비 명칭 및 종류, 매빅2 무인 멀티콥터 이거는 비행 승인 신청과 같습니다. 조종자 항목에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넣고 자격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좋습니다. 반드시 추가를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촬영 허가에서는 첨부 파일이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시기 전에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십니다. 그 다음에 접수 버튼을 누르면 촬영 허가 신청이 끝이 납니다. 촬영용 드론 기체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용 드론은 3축 짐벌이 있어야 하고요. 틸팅 기능이 있어야 원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짐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핸드헬드를 하고 촬영을 하면 흔들립니다. 그것을 안정화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방향으로 흔들어도 카메라는 그 자리에서 안정화시켜서 고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틸팅 기능은 카메라가 버튼을 누르면 혹은 다이얼을 돌리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로 향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90도 방향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틸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드론에서는 짐벌 기능과 틸팅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